이번 영상을 보고 나면 이것만큼 잘못된 질문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꿈 아니면 돈 하나만 선택해보세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꿈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택하실 건가요? 사실 이 질문만큼 잘못된 질문도 없을 겁니다. 꿈을 이루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이 모이려면 꿈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꿈을 포기하고 반대로 꿈 대신 돈을 얘기하면 돈만 밝히는 속물이라 말하며 현실에 안주하기를 선택합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최악의 선택인 거죠. 사실 누구에게나 꿈은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꿈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은 소망조차 일종의 꿈이 될 수 있죠. 본인이 관심 있어 하거나 잘할 수 있는 일,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게 무엇이든 하나 정도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꿈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들어보시겠습니까? 1년에 100억 넘는 돈을 벌면서도 여전히 새로운 작당을 벌이는 천재 사업가. 한때는 미친 사기꾼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다음 행보를 주목하는 괴짜. 24년간 코미디언으로 활동했지만 제일 싫어하는 개그맨 1위. 스타의 반열에 단 한 번도 오르지 못한 만년 2인자. 하지만 무의미한 인지도보다 자신의 꿈을 응원하는 팬의 가치를 발견한 뒤 새로운 성공 공식을 세웠고 지금은 자신을 모방하려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 65만 부가 팔린 그림책을 만들고 일본 최대 규모의 유료 회원제 커뮤니티를 운영 중인 니시노 아키히로. 일본 천재 사업가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을 통해 꿈을 돈으로 만드는 기막힌 비결. 지금부터 그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돈의 기본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데요. 돈은 잘 써주는 사람에게 모인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돈은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모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돈을 잘 써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부유층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맡길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부유층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들의 성향을 배워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돈이 충분한 사람들, 즉 부유층이 원하는 것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공연 기획자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공연 시작에 전에 당연히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공연을 보러 와달라고 부탁하겠죠. 그중 돈이 굉장히 많은 친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친구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장 비싼 좌석을 구매해 공연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공연장엔 잘 나가는 몇몇 다른 친구들도 와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런 VIP 좌석을 구매한 사람들이 지불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단순히 좋은 좌석을 구매한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마 친구의 공연을 응원하는 마음과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의 대화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VIP 좌석이 공연장 맨 앞에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공연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공연을 보라는 배려일까요? 옳은 답 같지만 틀렸습니다. 누구보다 비싼 돈을 내고 맨 앞자리에서 공연을 보려는 사람은 작품을 사는 사람, 즉 아티스트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부유층이 아니라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추구하는 일반 고객이라는 말입니다. 돈을 낸 목적이 친구의 공연을 응원하는 마음과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의 대화인 사람을 앞쪽에 앉히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죠. 스포츠 스타디움에서 가장 비싼 자리가 어딘 줄 아시나요?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는 손님은 어떤 좌석을 구매할까요?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걸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좌석일까요? 아니죠. 선수나 출연자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는 개별 관람석입니다. 선수나 출연자가 콩알만하게 보여도 이들에겐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매한 건 스타디움에서 만난 친구 또는 연인과의 소통입니다. 부유층은 작품이나 스포츠를 사교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출연자와 앞으로의 관계성을 생각해서 그저 보러 왔다라는 증거만 남기려고 오기도 합니다. 보러 온 증거만 남기려고 공연장에 온 부유층의 시간을 공연으로 채우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사람들을 맨 앞줄에 앉히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던져두면서 시간을 뺏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단순한 고객과 부유층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도전에 더 많은 돈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상상해보세요. 이 상상력의 차이가 여러분이 돈을 모으는 속도, 즉 꿈에 다가가는 속도를 결정할 테니까요. 그럼 돈이 많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여러분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 판매해야 할 때 어떤 점을 중요시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차별성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뻔한 제품, 뻔한 스토리 말고 어떤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럭셔리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럭셔리 제품은 단순히 비싼 제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럭셔리란 갖고 싶은 사람의 숫자,
즉 수요는 엄청나게 큰데 가질 수 있는 숫자, 즉 공급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제품을 뜻합니다. 니시노 아키히로는 이런 럭셔리의 특징이 꿈의 특성과 닮아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꿈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쉬운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꿈을 계산하는 공식, 바로 인지도 빼기 보급도입니다. 인지도,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꿈, 나의 제품, 나의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보급도, 다른 말로 희소성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 희소성입니다. 알기 쉬운 예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들 수 있는데요. 모나리자 그림의 가치는 약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림 한 장에 이런 가격이 붙는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모나리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비쌌던 것은 아닙니다. 모나리자 그림은 1503년부터 1506년 사이에 그려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이 세계 제1의 가치를 갖게 된 건 모나리자가 탄생한 지 약 400년 뒤인 1911년 8월 22일이었습니다. 그날 유명한 화가가 모나리자에 덧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갑자기 액자에 다이아몬드를 장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모나리자의 가치가 올랐죠. 왜일까요? 바로 그날 모나리자가 루브르 미술관에서 도난당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최대의 미술품 도난 사건은 전 세계에 보도되었고 바로 그때부터 모나리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즉 하룻밤 사이에 폭발적인 인지도를 얻게 된 거죠. 그날 이후 모나리자의 가치를 나타내는 계산식은 이런 느낌이었죠. 모나리자의 가치는 80억 명 빼기 1개. 지구인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하나밖에 없는 것이 모나리자죠. 그러니까 모나리자는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루이비통 브랜드 잘 아시죠? 루이비통 매장은 보통 백화점 1층에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큰 교차로에 있는 백화점 1층 끝, 임대료가 말도 안 되게 비쌀 것 같은 곳에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교차로 앞에 매장이 있어도 루이비통 매장에 그냥 들러보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냥 들른 김에 살 수 있는 가격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굳이 비싼 임대료를 내고 왜 그런 곳에 매장을 낼까요? 바로 이 공식, 인지도 빼기 보급도의 값을 최대한 크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1층에 위치하면서 노출에 대한 비싼 값을 지불하지만 아무나 살 수 없는 희소성에서 이 공식의 값을 최대치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모나리자나 광고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거대 브랜드 루이비통의 예시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겐 쉽게 공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사업을 시작하거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차별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기능이 아닌 의미에 집중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능은 돈이 되지 않습니다. 기능에는 늘 시세가 있고 그 기능을 모방하는 업체들도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나만의 특별한 무기와 차별성이 없다면 결국 가격 경쟁의 싸움이 되고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경쟁에서 결국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능이 아니라 의미를 팔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점심 메뉴로 제육덮밥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가까운 근처 식당을 검색합니다.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 제육덮밥을 파는 곳이 5군데나 나옵니다. 그런데 식당별로 확연한 맛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죠. 사실 제육덮밥은 거기서 거기, 웬만하면 맛없게 만들기 힘듭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방대하게 있지 않은 옛날에는 맛없는 가게들도 있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점에 고객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맛없는 가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는 수없이 많거든요. 음식의 맛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돼버린 거죠. 이미 대부분의 가게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맛있는 음식만을 신경 쓰면서 고객을 모으려고 한다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지금보다 더 맛있는 맛을 추구한다 해도 97점이냐 98점이냐의 차이인 것이고 고객들은 이런 미세한 차이에서 차별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차별성은 기능의 차이, 맛의 차이가 아닌 의미를 판매할 때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 식당의 제육덮밥을 구매하게 될 겁니다. 많은 가게들이 장인정신이란 이유로 이런 미세한 차이에 쓸데없는 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과 시간은 늘 제한적으로 존재하는데도 말이죠. 일반인들을 상대하는 장사의 세계에서는 이런 미세한 차이를 발견해내는 프로 심사위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맛이나 가격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고객의 만족 라인입니다. 다시 제육덮밥의 예로 만약 고객의 만족 라인이 85점이고 이 만족 라인을 넘는 맛이라면 이미 충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이상을 뛰어넘어 최고가 되려고 자원을 계속 투자하는 장인 정신은 더 이상 고객 만족이 아닌 자기 만족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가격차를 만들어내기 위해 신경 써야 하는 건 더 훌륭한 기능이나 기술이 아니에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의 한 가지 답은 바로 사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객이 사람을 찾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객은 결국 더 이상 고객이 아닌 여러분의 팬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팬은 같은 제육덮밥이라도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겁니다.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방법.
고객을 팬으로 만들기 위해선 일반 고객과 팬의 차이를 알아야겠죠. 니시노 아키히로는 고객과 팬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객은 서비스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팬은 그 서비스 제공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상품과 그 기능을 사는 사람은 고객이지만 서비스 제공자를 응원하고 의미를 사는 건 팬입니다. 고객은 더 좋은 서비스를 찾아 쉽게 이동하는 반면 팬은 더 좋은 서비스나 기능이 생겨도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할지라도 결국 자신이 더 좋아하는 곳으로 갑니다. 팬과 고객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예로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볼 수 있는데요. 콘서트장에서 판매하는 수건과 같은 굿즈는 할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수건보다 비싸게 팔기도 하고 기능적인 면에선 별반 다를 게 없는데도 팬은 이것을 구매합니다. 하지만 고객은 수건의 기능을 우선으로 따져 구매 결정을 내리죠. 조금 더 공감을 할 수 있는 예로 니시노 아키히로는 상점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상점가에서는 보통 물품을 팔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거대한 쇼핑몰이 생기고 가격까지 저렴하다면 일반적인 고객은 거기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고객이 사랑하는 것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더 좋은 서비스 쪽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대한 쇼핑몰이 생기더라도 인기가 많은 이자카야 체인점이 생기더라도 상점가 구석에 있는 스낵바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낵바에 다니는 사람은 술의 맛이나 안주의 맛과도 같은 서비스를 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구매하기 때문이에요. 팬을 만든다는 건 100명이 한 번 오는 가게가 아닌 한 명이 100번 오는 가게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팬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할 명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후원할 명분을 계속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알릴 수 있는 꿈이 있어야 해요. 꿈이 없는 사람에게 팬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팬은 우리가 꾸고 있는 그 꿈에 투자를 하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위치와 당도할 목적지, 즉 꿈의 위치를 계속해서 알리는 겁니다. 요즘에 인스타그램을 봐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발견한 한 인플루언서가 있는데요. 이분은 잘 다니던 대기업을 퇴사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는 과정을 구독자와 나눕니다. 그의 콘텐츠에는 어떠한 제품을 어떤 식으로 판매할 건지, 어떠한 어려움이나 즐거움이 있고 일을 하면서는 어떤 음식을 먹는지 등등 이 모든 과정을 콘텐츠로 만들어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제품 광고만 도배하는 타 브랜드들과는 달리 이분은 팬을 만드는데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콘텐츠 댓글만 보더라도 이분을 응원하는 댓글로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의 쇼핑몰을 가보니 리뷰가 수천 개 달리고 제품이 품절되어 있을 정도로 판매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돈으로 바꾸고 싶다면 나의 현 위치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계속해서 드러내세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드러내요. 나의 목적지와 현 위치를 드러내지 않는 한 꿈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은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저는 니시노 아키히로라는 인물을 유익남님의 영상을 보고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신선한 충격과 더불어 엄청난 영감을 주었습니다. 영상에 담아내지 못한 보물 같은 내용이 책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국내 수많은 네로라 하는 자기개발 인플루언서와 기획자들이 머리에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았다고 말하는 니시노 아키히로의 성공 법칙, 일본에서 출간 첫날에만 10만 부가 팔린 그의 신간 꿈과 돈에서 확인해보세요.